네, 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K액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대사 암기 잘하는 방법, 대사를 몸에 붙이는 방법, 어떻게 하면 대사를 빨리 외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의 숙명 중에 하나가 대사를 빨리 외울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대사를 빨리 외워야지만 그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감정 표현, 그리고 액팅, 자유로운 동작선 이런 연습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사를 외우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외웠다고 생각하는데 수업 시간 때 연기 발표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 나는 분명히 외웠는데 외운 게 어디로 가버리고 화이트 헤드가 돼버려갖고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멍 때리는 상태가 되는 걸 여러분들이 가끔씩 경험을 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사를 외울 때 이게 대사를 머리로 외우니까 자꾸 이렇게 까먹어지는구나. 그러면 대사를 외우는 게 아니라 몸에 익혀야겠구나. 즉 체득, 체화, 육화 해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대사를 외운다고 생각하지 않고 대사를 각인시킨다. 대사를 내 온몸에 각인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거든요. 배우들이 이제 대사 연습을 할 때 대사 연습을 하다 보면은 대사가 입에 잘 안 붙네. 대사가 잘 몸에 안 붙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대사가 입에 안 붙는다, 몸에 안 붙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는 대사가 입에 안 붙는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 습관, 내가 주로 쓰는 단어, 어떤 맥락 이런 게 있는데 대본에 써져 있는 대사들 같은 경우는 작가가 상상을 해서 그 인물에 맞는 말투, 단어의 나열, 문장의 구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져가는 어떤 호흡의 흐름하고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가 입에 안 붙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역할의 흐름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제 안 붙는 거니까 그 역할의 흐름을 내 것화해서 나의 흐름을 이 역할의 흐름에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습을 하는 겁니다.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연습을 해서 그 인물의 대사를 내 것화하는 거, 그 인물의 말을 내 말처럼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체득, 체화, 육화라고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배우들은 기본적으로 대사를 외울 때 머리로 외운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대사를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라 육화시킨다, 내 몸에 익힌다, 내 말처럼 만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암기 과목 외우게 되면 손으로 써가면서 외우잖아요. 손으로 써가면서 외워야지 그 암기 과목, 그 영어 단어 그런 것들이 잘 외워집니다. 입으로 중얼거리고 손으로 써가면서 머리로 자꾸 이제 각인시키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가 암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머리로만 외우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외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외우는 거죠. 손으로도 외우고 입으로도 외우고. 근데 배우가 이제 대사를 외울 때 그럼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될까요? 이것하고 이제 비슷한 원리가 작동하는 거죠. 단순하게 눈으로만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입으로도 외우고 그리고 몸으로도 외우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사를 외우려고 하면 그게 이제 육화가 되고 몸에 익히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르게 대사를 외우려면 여러분들이 조그맣게 중얼거리는 것보다 가급적 큰 소리로 외우면 여러분들이 빨리 대사를 외울 수가 있습니다. 즉 네가 내 차에 뛰어든 건 내 새끼를 내면 날 죽이겠다는 얘기야. 너 내가 얼마나 벌어야 먹고 사는지 알기나? 이런 것보다는 네가 내 차에 뛰어든 건 내 새끼들 내 마누라 날 죽이겠다는 얘기야. 너 내가 얼마나 벌어야 먹고 사는지 알기나? 오늘도 33,150원 산학금도 못 벌었어. 이런 식으로 소리도 좀 더 크게 내고 그리고 액팅도 해가면서 몸을 써가면서 외우면 대사가 좀 더 빨리 외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대사를 외울 때 그 대사의 문장, 단어 이것들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전체적인 맥락, 어떤 흐름, 이 인물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누구한테 말을 하는지, 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내용의 말을 왜 어떤 흐름으로 한다. 그래서 어디에서 문단을 나누고 흐름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그 문단에서 내가 어떤 동작을 하고 그 문장에서 내가 어떤 동작을 하고 즉 문장과 문단에서 내가 어떤 손동작을 하거나 내가 아니면 어떤 움직임을 하거나 앉았다가 일어서거나 일어섰다 앉거나 이런 어떤 동작과 함께 이 문장들을 외우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그리고 빠르게 몸에 배게끔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사를 신체적으로 외우지 않으면 대사를 외우는데 되게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외웠다고 해도 누군가 앞에서 발표를 할 때 그 대사가 다 날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그런 거잖아요. 제가 좀 아까 대사를 외울 때 조그맣게 중얼거리는 것보다 큰 소리로 외우는 게 몸에 빨리 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왜 작은 소리로 하는 것보다 큰 소리로 하는 게 몸에 빨리 배느냐. 여러분들이 작은 소리로 대사를 외우면 입을 조금 움직이죠. 네가 내 채 뛰는 건 내 새끼를 내면 날 죽이겠다는 얘기야. 너 내가 얼마를 죽여. 이렇게 조그맣게밖에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내가 소리를 좀 더 크게 내면 입술도 좀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아래턱도 크게 움직이고 구강 안쪽도 활짝 열리고 내 몸의 진동도 더 크니까 그런 식으로 외워지는 대사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 몸에 익히고 나서 잘 안 까먹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대사를 외웠을 때 내가 몸에 각인시킨다. 근육에 각인시킨다. 몸에 새긴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대사를 몸에 체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대사를 머리로 외운다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몸에 새긴 경우는 그렇게 화이트헤드가 될 확률이 현격히 적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대학로에서 어떤 공연을 할 때 내가 지금 대사를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화이트헤드가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즉 내가 아직은 대사를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는 다음 대사가 준비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내 자신이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쿠 큰일 났다. 어떡하지? 지금 다음 대사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는데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네가 자식을 안 낳아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첫 아이를 가졌을 때 그 기분 이유를 말할 수가 없지. 그 엄지만한 것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대사를 할 때 첫 아이를 가졌을 때 그 기분은 말할 수가 없지까지 했었을 때 저는 뒷대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나는 뒷대사가 생각이 안 났는데 나도 모르게 몸에 익혀진 대로 너야 자식을 안 낳아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첫 아이를 가졌을 때 그 기분은 이유로 말할 수가 없지. 이
이 엄지만한 것이 하면서 이 손이 올라오니까 이 손이 올라오면서 나도 모르게 이 엄지만한 것이 하니까 이 동작이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그 다음 대사가 따라 나오는 그런 경험들을 했다라고 한 겁니다. 즉 머리는 대사를 까먹었는데 나도 모르게 동작이 나오니까 입에 배어있는 대로 다음 말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너야 자식을 안 낳았으니까 첫 아이를 가졌을 때 그 기분을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이 엄지만한 것이 이런 식이 되니까 다음 대사가 저절로 따라 나오면서 이 대사가 나오고 나니까 다음 대사는 저절로 기억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순간을 모면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사를 외울 때 머리로만 외우면 화이트 헤드가 오는 경우 그냥 여러분들은 깜깜이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까먹어지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사를 육화시키고 체화를 시키면 나도 모르게 그 손동작이 나가거나 아니면 그 말이 끝나고 나면 내 아래턱이 움직이면서 내 입술이 움직이면서 내 언어 근육에 그 다음 대사가 기억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발음을 하고 난 다음에 내 머리는 이런 대사를 하는 중에 다음 대사를 까먹고 있었는데 내 언어 근육, 내 발음 근육에 기억되어 있는 그 다음 단어들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했던 순간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사를 외울 때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익히는 거다. 그리고 큰 소리를 내서 발음 근육, 언어 근육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대사를 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걸으면서 연습하고 아니면 손동작을 하면서 연습하고 아니면 고개가 움직이면서 연습하고, 즉 대사와 대사 사이의 어떤 감정선의 변화, 호흡의 변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동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동작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대사의 리듬, 대사의 템포 이것들을 몸에 익히게끔 해서 여러분들이 대사를 육화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사를 외울 때 좀 더 빠르게 외우고 싶고 그리고 외운 상태에서 잘 안 까먹게끔 잘 잊혀지지 않게끔 외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몸으로 익혀야 되는 거예요. 몸에다가 완전히 배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사를 좀 더 크게 그리고 끊어읽기 명확하게 해가면서 그리고 동작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대사를 외우면 훨씬 더 잘 외워진다. 그리고 잘 잊혀지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대사의 육화, 체화, 대사를 몸에 배게끔 한다. 대사를 몸에 새긴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사를 외울 때 또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되는 팁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이제 큰 소리로 외워라, 동작하고 같이 외워라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거 말고 이 동작이 제대로 되려면 여러분들이 끊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즉 대사를 볼 때 그냥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같은 맥락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다른 맥락이니까 아 여기서 끊기를 해야겠구나, 여기서 끊기를 하고 여기서 호흡에 전환을 주고 다음 대사로 넘어가야겠구나 이런 것들,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비슷한 문장의 집단, 문단이니까 이 문단과 이 문단은 다른 호흡의 느낌이니까 내가 여기서는 크게 호흡의 변화를 줘야겠다, 감정의 변화를 크게 줘야겠다. 즉 문단이 바뀌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감정선이 크게 바뀌기도 하고요. 그래서 호흡도 크게 바뀝니다. 호흡이 크게 바뀌니까 동작도 크게 바뀔 수가 있겠죠. 문단과 문단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도 있고 발을 뗄 수도 있고 동작이 크게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놓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구분 없이 무턱대고 소리를 크게 나거나 무턱대고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구분, 분석에 따른 그런 구분들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그 분석을 바탕으로 어떤 맥락에 맞게끔 어떤 흐름에 맞게끔 끊기, 포즈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사를 몸에 배게끔 하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끊기나 포즈 이런 걸 구분하게 되면은 대사의 템포와 리듬이 생깁니다. 즉 대사에 어떤 운율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사를 그냥 드라이하게 쭉 이렇게 외워지는 게 아니라 템포와 리듬에 따라서 어떤 운율감이 생기면서 대사를 외우면 그러면 그 리드미컬한 것 때문에 어떤 음악적인 요소가 반영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대사를 몸에 완벽하게 익히는데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